이번에 22번째 과태부이고요. 저는 경영학과 주전공에 법학과 부전공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시민개발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영을 먼저 너가 선택을 했잖아. 그걸 고등학생 때 선택한 이유가 뭐야? 원래는 경영학과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아, 어렸을 때부터? 신문, 그때 당시 신문방송학과, 지금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방송국의 벽이 진짜 높거든? 그러니까 PD를 하려면 PD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막 연세대, 성균관대 이런 곳 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어서 자신이 없었어. 나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었거든. 다른 일을 좀 알아봐야겠다 해서 원래는 고등학교 때 조금 생각을 바꿨던 게 항공이랑 호텔, 경영. 완전 고3 막바지쯤 그런 데를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좁을 것 같은 거야. 근데 난 또 그거는 싫어서 문과에서 제일 넓은 분야를 배우는 곳에 가면 내가 뭐라도 해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육경영을 넣었어. 근데 그때까진 몰랐지. 경영학과가 그런 기업 경영을 배우는 곳이라고 해봤자 마케팅이나 이런 걸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경영은 너무 딥했던 거지. 내가 사람을 어떻게 굴리고 어떤 자원을 이용해야 하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곳이었으니까 경영이 재밌진 않았어, 배우면서. 사실 대학을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내 목표는 이걸 하지 않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 경영을 살리지 않는 게 내 목표였고 그때부터 나는 엔터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어서 가지고 있는 작은 꿈이었어, 어릴 때부터.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뭔가 엔터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이런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없었어서 그냥 그저 가고 싶다 였다면 20살 때부터는 나 무조건 이 일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대학은 대학대로 다니고 다른 길로 이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졸업장을 따고? 그 1학년 때부터 엔터는 뭘 준비해야 돼? 사실 사람마다 엄청 다른 것 같아. 준비를 하는 것 자체가 아예 아무것도 없이 오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 전공 분야라는 게 사실 없잖아, 엔터는. 그래서 대학에서 뭘 배우고 오는지 진짜 천차만별인 것 같아. 막 진짜 실용무용이나 실용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있고 그 안에는 나처럼 아무런 관련 없는 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있고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일반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나는 예체능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대외 활동을 하려고 많이 알아봤던 것 같아. 그래서. 근데 그러던 와중에 법대? 이것 또한 사연이 좀 깊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대학을 진짜 오로지 재미로만 다니겠다고 생각한 사람이라 돈이 좀 아까운 거야. 내가 등록금을 이만큼씩 내고 재미없는 전공 과목을 이렇게 4학년 내내 들어야 한다라는 게 조금 돈이 아까웠어.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돈을 낼 거라면 대학에 와서 다들 그런 로망 갖고 오잖아. 좋아하는 수업도 청강해보고 막 좋아하는 분야를 간접적으로 뭔가 체험해볼 수 있다라는 로망이 있잖아. 엄청 늦게 시작했어, 3학년쯤? 근데 그 중에서 법대인 이유는 뭐야? 다들 듣고 비웃는데 내가 이 부전공, 사실 복수전공도 아니야, 부전공인데 부전공을 선택할 거라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쯤 진짜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로스쿨이었어. 그를 내가 20살 때부터 진짜 좋아하던 드라마였는데 하필 그때 그걸 다시 정주행을 하고 있었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형법이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야. 멋있어 보이고. 그래서 형법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때 부전공을 법대로 정하고 졸업할 때까지 거의 형법만 들었어. 그래서 부전공이랑 복수전공의 차이가 뭐야? 복수전공은 학위가 2개가 나와. 졸업할 때 졸업장이 2개인 거지. 근데 나는 하나야. 경영으로 나와. 부전공은 찍히기만 해. 21학점인가? 그것만 들으면 돼. 전체 내가 들어야 되는 학점의 절반 정도? 보통 복수전공 하는 애들 막 5학년까지 하는 애들이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 근데 나는 사실 그 정도로 깊게 공부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 그냥 정말 재미가 필요했던 거라 경영 수업이 더 듣기 싫었던 것도 있고. 어땠어?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들었을 때는 재밌었어. 수업은 다 재밌었고 시험이 힘들었지. 어쨌든 부전공도 시험을 쳐서 학점을 받아야 되는 그 법대생들은 1학년 때부터 그것만 배운 애들이잖아. 근데 나는 3학년 때 기초 지식 아무것도 없이 그냥 냅다 형법 수업을 들으러 간 애니까 기초 지식은 무엇이며 법조항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사실 성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래도 교수님들이 탁과생이라고 조금
이해를 해주셔서 그나마 나았던 거지. 사실 초에 막 처음부터 학점을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영 공부를 했던 것도 아니라서 좀 마음 편하게 공부하긴 했어. 대외 활동 같은 거를 해서 좀 엔터에 준비를 했다 했잖아. 그거 대외 활동들이 뭐가 있어? 20살 때는 그 글로벌 케이팝 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엔터 실무자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 그때 당시 메리트가 실제 아티스트랑 협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겠다. 신청을 해서 면접 보고 들어간 거지. 그리고 그때 당시 나는 21학번이라 코로나 학번이었어서 다 비대면 수업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대외 활동을 하기가 좀 편했지.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거기서 이제 실무 교육도 받고 실제로 협업하면서 뭔가 현직자들이랑 같이 일도 해보고. 1학년 때 한 것처럼 엄청 좋네. 그치. 실제 아티스트랑 같이 컨텐츠를 만들고 유튜브에 올라갈 컨텐츠를 만들고 그들의 작은 공연을 하나 올리는 게 최종 프로젝트 목표였어. 그 대외 활동을 하면서 뭔가 막연히 처음엔 엔터에 가고 싶다 였다면 그때부터 뭔가 나 공연 일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나는 공연 업계에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섰던 것 같아. 1학년 때 그렇게 대외 활동을 하나 해서 뭔가 이력을 하나 만들어 놓고 2학년 때 총학생회를 했어.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대외 활동을 하나 했고 4학년 때 다시 또 총학생회로 돌아간 거지. 2년을 했는데 2년 다 문화체육국을 했었잖아. 나의 미래를 위해서였긴 했어. 뭔가 나중에 내 이력을 나열했을 때 좀 통일성이 있고 실제로 그 문화체육국에서 하는 일들이 나한테 엄청 잘 맞는 일이기도 했고 뭔가 축제를 꾸리고 뭔가 행사를 진행하고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나랑 되게 잘 맞는 부서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공연도 많이 만들어보고 특히 2학년 때 했던 총학생에서는 공연도 진짜 많이 꾸려보고 진짜 현직자의 업무들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현장을 컨트롤 해봤다는 경험? 밴드도 했지. 그것도 사실 임원하면서 공연 꾸리고 하는 일이었으니까. 밴드는 로망, 대학 로망. 내 유일한 대학 로망이 딱 2개였어. 총학이랑 밴드. 나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갔어. 면접을 보기 전에 내가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이 업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대외 활동에 관한 얘기도 분명 있었지만 학생회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뭔가 일을 어떻게 했고 현장 업무를 어느 정도로 했으며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정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작해서 이력서에 첨부를 했었고 면접 볼 때도 그런 것들 엄청 강조를 많이 했어. 나는 글로만 공부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어쨌든 뛰어봤다. 몸으로 직접 뛰어본 사람이다. 근데 당신들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좀 알고 현장에서 뭐라도 해본 사람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었어. 면접 볼 때. 뭐 그런 걸 좋게 봐주셨으니까 뽑아주시지 않았을까? 나는 PPT로 만들어갔어. 엔터라고 하면 너무 넓잖아. 그러면 대충 좀 큰 카테고리가 있어? 엔터도 어쨌든 회사니까 기본적으로 인사 담당하는 부서나 회계 담당하는 부서는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런 현직자 업무라기보단 진짜 그냥 경영학과에서 배워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메이저한 것들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매니지먼트, 우리처럼 신인개발팀이라고 해서 연습생들을 관리하고 캐스팅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케팅팀이라고 해서 이제 앨범을 만들고 이런 것들, 컨셉을 짜고 그치, 아이돌이나 뭐 아티스트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부서가 있고 A&R이라고 해서 그들의 음원을 관리하는 팀이 있어. 그러니까 노래를 수급받아오고 녹음을 하고 그런가? 다른 사람이 작곡해온 거를 받아와서 그런 이 것, 아이돌이 쓰는 그치. 이런 사람들이 다 한 아티스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취미나 뭔가 맞아야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 그럼 출근이 몇 시라고? 출퇴근? 2시에 출근을 하고 10시에 퇴근을 해. 정해져 있는 건 그 시간. 그치. 우리 회사가 근데 좀 특이한 편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 부서만 이래. 왜냐면 사실 외근도 너무 많아서 일단 나는 캐스팅 업무를 위주로 하고 있고 이제 연습생들 관리를 주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나눠져는 있고. 살짝은 캐스팅하는 건 너랑 또 누가 있어? 너 내가 혼자? 거의 한 80% 이상의 업무를 하고 그럼 너무 막중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쨌든 모두 모아서 보여주는 입장인 거고 그 중에서 이제 결정은. 그치 뭐 회사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은 그 중에서도 또 몇 명이니까 그들을 또 거르는 일은
나보다는 좀 더 선배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팀장님이나 대리님 같은 높은 직책의 분들이 해주시지 그런 것들. 약간의 부담감은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출퇴근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 현장 출근을 하는 거지. 현장 출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근이 인천이다 하면은 그 출근 시간까지 인천으로 그냥 현장 출근을 하는 거야. 와, 캐스팅 역할이 거의 달아있잖아. 그러면 그 과정이 어떻게 돼? 길거리를 가다가 진짜 예쁜 친구나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어. 그러면 일단 두드려 보는 거야. 혹시 관심이 있나? 하고 이제 말을 걸어보는 거지. 그 요새는 댄스 학원이나 보컬 학원이 진짜 많아. 이 아이돌 준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위한 학원이 진짜 많거든? 그러면 이제 그런 학원들에서 오디션을 열어줘. 저희 학원 학생들 대상으로 오디션 한번 보러 오시죠? 하면 이제 그 학원에 우리가 방문해서 지원한 친구들을 우리가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그 학원에서 여러 기획사들을 한 곳에 모으는 거야. 모아서 우리 애들을 보여주는 거지. 그런 거 아니면 이제 행사?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행사. 청소년 예술제. 예술제나 뭐 댄스 대회. 길거리에서 캐스팅하는 친구들은 실력을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완전 100% 비주얼적인 걸로밖에 가져갈 수가 없고, 그래도 학원에서 오디션을 보는 친구들은 적어도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로 노래라는 걸 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리듬감을 갖고 있는지 정도 파악이 되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주로 보는 것 같긴 해. 길거리 다니면 이렇게 계속 보게 돼? 애들 직업병이 생겼어. 보는 거를? 그 나이대 또래 애들만 보면 습관적으로 약간 스캔하게 돼. 좋은 건 아니긴 한데 약간 습관적으로 스캔하게 되긴 하더라. 그러다가 운 좋게 막 정말 괜찮은 만나면 명함 꺼내서 바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사실 근데 명함 잘 안 줘. 그래? 그럼 어떻게 연락해? 그러니까 명함을 주는 게 도박이거든. 애들이 소문내면 사실 우리한테 좋을 게 없어서 잘 안 줘 명함. 그냥 얘기로 해. 우리 이런 회사인데 연락처 주면 우리가 연락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너가 하는 그 일은 좀 만족감이 어때? 난 직업 만족도는 진짜 최상이라고 생각해. 최상이야? 그러니까 약간 오빠도 알다시피 나는 진짜 모두가 아는 되게 유명한 빠순이잖아. 뭔가 내 이름 딱 얘기하면 나를 아는 모두는 다 걔 아이돌 되게 좋아하고 음악이나 연예계에 엄청 관심 많은 애. 근데 사실 틀린 말이 아니거든.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했고, 나는 엄청 어릴 때부터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그런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까 뭔가 일하는 느낌이 안 들어. 그냥 취미가 좀 더 넓어진 느낌이야. 일로서 다가가면 약간 싫어지고 그런 게 있잖아. 다들 그걸 좀 걱정하더라고.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뭔가 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아직 괜찮아? 뭔가 이런 일을 하는 게 힘들긴 하지만 나랑 일이 너무 안 맞고 이게 너무 의무적이고 이런 느낌은 없는 것 같아. 아이돌이나 연예계를 보면서 그런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 방송을 하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이나 아이돌이 있으면 그 아이돌을 뒤에서 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궁금했어. 뭔가 이들이 빛나는 데는 그만한 도움이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항상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관심 있는 게 다 같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순간 진짜 힘들면 위험할 수도 있는 느낌인 것 같아. 맞아. 저는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나 모든 걸 다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라. 뭔가 신기해봐야 돼. 뭔가 관련된 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약간 그 싫어하잖아요. 수업 측에서 뭔가 얘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처음에 나도 엔터 준비할 때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 그죠. 근데 진짠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는 회사로 지원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에게 관심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의 지식과 그만큼의 뭔가 깊이가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도 있고, 너 말대로 얘가 무슨 사심을 갖고 여기 왔을 줄 알아? 라고 생각하는 회사도 있고, 회사 바이 회사라고는 하더라. 그 사람의 콘서트를 다녀왔다거나 뭐 굿즈를 샀다거나 이러면 그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입사로 지원을 하면 아마도 뽑아주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우스갯소리처럼 엄청 돌았어. 너 나중에 먼 미래에 뭔가 꿈이 있어? 난 있어. 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공연이라는 분야에 엄청 관심이 많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 신인개발팀 일도 재밌긴 한데 난 언젠가 공연 업계에서 일을 꼭 해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연장에서 내 이름 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서 그 공연이 끝나고 올라가는 그 엔딩 크레딧 제일 위에 내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어. 엄청 멋있잖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